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여자입니다. 저는 8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 이후로 5년 동안은 쭉 혼자 지냈어요. 오래 아프다가 간 사람이라 마음의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인지 제 마음은 생각보다 금방 추슬러지더라고요. 남은 인생은 즐겁게 살자, 재밌게 살자 다짐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도 저에게 이제 엄마 인생을 살라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37살인 제 딸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20살 때부터 독립한 이후 쭉 저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왔어요. 내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딸이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근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고 물어봐도 딸은 대충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나름대로 혼자서 잘 생활할 아이니까 결혼을 계속 하라 그래도 딸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질문은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이 나이 되니까 친구가 참 좋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모임도 하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남편 없으면 적적해서 어떻게 사나 고민했었는데 또 상황이 주어지니까 나름대로 그럭저럭 살게 됐어요. 특히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고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등산을 하면서 어느 날 저는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친구의 아는 사람이라는 그는 어느샌가 저의 모임에 가끔 나타나서 같이 놀더니 나타나는 횟수가 점점 늘더라고요. 키도 크고 훤칠한 그 사람을 보고 솔직한 심정으로 처음부터 호감을 가졌습니다. 듣기로는 저 사람도 혼자라고 하더군요. 아내와 일찍이 이혼을 하고 혼자 즐기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눈길이 갔습니다. 천천히 말도 섰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집에서 은근히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시 남자에게 설렐 수 있구나. 여태껏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점점 자리에 나오는 횟수도 뜸해져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요새 왜 그렇게 뜸하시냐고, 잘 지내고 계시냐면서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른 일로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언제 둘이 만나서 밥 한 끼 하자고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정말 좋았어요. 둘이서 밥 먹자는 건 호감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바로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고 화장대를 살피면서 이것저것 뭐를 입고 뭐를 바르고 갈지 고민했어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루즈를 보니까 내가 정말 화장을 안 한 지 오래됐구나 싶더라고요. 가끔 딸이 출장 갔다가 면세점에서 사다 준 새 화장품을 뜯었습니다. 어차피 안 쓰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선물이나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요. 그 사람과는 근처 칼국수집에서 만났어요. 안 그래도 제가 자주 가던 단골집인데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당신도 단골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요, 저는 처음 왔습니다. 친구분한테 물었더니 여길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절 만나기 전에 제 친구에게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었나봐요. 심지어 후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커피까지 딱 대령하더라고요. 이런 대접은 너무나 오랜만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정말로 소녀가 된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단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장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했다고 하대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참 선한 사람이구나 따뜻함이 느껴져서 참 좋았네요. 그 이후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나고 서로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럴수록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줬어요. 2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둘이 열심히 잘 해보라고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정말 잘 됐다고 좋아했어요. 엄마가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된다면서요. 딸도 제 걱정이 많았나봐요. 하긴 혼자 사는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딸은 만나는 그 사람이 궁금하다면서 언제 한번 보여달라고 졸랐어요. 저는 좀 쑥스럽기도 해서 기회 되면 한번 만나자고 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딸은 주말에 집에 올 때 먼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혹시나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까봐 미리 연락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과 저 서로 혼자니까 같이 한 집에 있으니까 좋았어요. 주로 제 집에 같이 있었는데 점점 그 사람의 세면도구, 옷, 양말 등 많은 것들이 제 집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은 거의 비어져 있을 때가 많아졌죠. 이 사람과 둘이 함께 지내니까 잠깐 어디 가면 허전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 하나 계속 비워두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냥 합치는 건 어떨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남자의 집을 처분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딸이지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올 텐데 그럼 일단 둘이 소개부터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 딸을 만나볼 생각이 있냐고 하니까 흔쾌히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 또한 그 사람의 자식과 인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괜찮대요. 그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지만 이혼 후에 통 본 적이 없다고, 자신도 안 만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다가도 사람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하고 넘겼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을 딸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처음인지라 많이 떨렸어요. 사실 이런 자리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일어나서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사람과 저는 예약한 한식집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딸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에 딸이 들어왔어요. 둘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가 싶더니 뭔가 생각에 빠진 듯 심각해져서 그가 화장실 간 동안 저는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대요. 급하게 먹고 체한 것 같다며 일찍 집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기에는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았던 딸이라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렴 엄마인데 딸의 마음도 눈치 못 채겠어요? 분명 무슨 생각에 잠겼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대충 마무리하고 저는 그 사람에게 집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한 뒤에 딸과 둘이 만났어요. 딸은 한참이나 머뭇거렸어요. 무슨 일인데 답답하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을 해. 아니, 내가 긴가민가 해서 그래. 그게 뭔데? 나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아니 그럼 맞냐고 물어보면 되지 뭘 그렇게 표정이 굳냐고요. 저는 딸에게 아마 맞을 거라고 교단 생활을 오래 했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딸의 얼굴이 다시 싹 굳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교사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무슨 학교 교사였는지는 제가 따로 묻지는 않았었어요. 엄마, 그분 많이 좋아해?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을 했어요. 좋아하니까 너한테까지 보여줬지. 사실 그분 유명했어. 학생 엄마랑 바람나서. 저는 멍하니 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혼란스러웠죠.
딸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찾아와서 학교 뒤집어 놓고 난리 났었어. 그래서 소문 쫙 퍼지고 다른 학교까지 소문 쫙 퍼졌을걸? 그 이후로 그분은 안 보였어. 딸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착 주저앉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먼저 간 제 남편도 바람핀 전적이 있어서였는지 그 이후로 바람 안 피고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결국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을 만나다니 문득 서러워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울컥해서 혼났네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유명한 불륜남이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발 딸이 잘못 본 것이길, 우연히 닮은 사람이었길 바라면서요. 현관문을 열자 그 사람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딸 잘 배웅해줬냐면서요.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땡땡중학교 교사였어? 그 사람은 멈칫하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제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당하고 자식도 못 보고 있는 거냐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당신은 과거에 사람 안 만났어? 그래, 나는 안 만났다. 그리고 불륜이랑 연애랑 같아? 난 후회 안 해. 그때는 진심으로 만났으니까. 난 사람 만날 때는 진심으로 만나.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고 만다는 거고. 저는 기가 찼어요. 그의 뻔뻔함에 잠시 내가 생각이 틀린 거였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 그의 과거를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됐나 봅니다. 진심이었던 만큼 실망도 컸나 봐요. 불륜 전적을 알게 되자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다음에 이야기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그게 생각할 일이야? 과거가 뭐가 중요한데? 나는 중요해. 그 과거가 모여서 지금 당신이 됐을 테니까. 저는 제 집에 있던 그 사람의 짐들을 모조리 쇼핑백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당황하면서 저를 말렸지만 저의 굳은 마음을 느꼈는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저는 쇼핑백을 그에게 주면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제 팔을 잡고 늘어졌지만 제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졌는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등을 떠밀어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 사람이 머무르다가 없어지니까 한동안은 허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금방 회복했습니다.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등산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그는 가끔 은근히 등산 모임에 나와서 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지만 외면했어요. 더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사람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아내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대못을 박았을지 생각하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랑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저랑 취미도 맞고 생각도 맞는 그런 사람으로요.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언젠가는 좋은 동반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과감하게 끈을 자르세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 소중한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